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 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 참 귀한 박사님. 네,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지난주 이 미디어에 관련해서 그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그 팁을 내가 반항하지 않게 지도하는 그 팁을 알려주셔서 참 많은 분들이 유익함을 얻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방법 원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방법 줘도 못해요. 네. 그 방법 지난주에 드렸던 그 방법만 우선 실천을 하시면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추상력,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 협응력, 구성력, 시각적 통찰력까지 지난주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8대 뇌 영역에 지각 속도력이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이제 이 영역 8개 영역으로 뇌를 나눈다는 건 사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8개로만 나눠서 가보는 거거든요. 예. 지각 속도력도 역시 기능과 심리로 나눠집니다. 기능은 몸의 감각 능력이에요. 심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빨리빨리 즉 생각하는 대로 몸이 빠르게 실천을 하냐 실천을 못하냐 이건 심리예요. 그래서 실천을 못하는 애들을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한다 그러고요. 기능적으로는 몸의 감각이 둔해서 약간 살이 찌거나 혹은 잘 넘어지거나 운동을 못하는 애들 이렇게 기능과 심리로 또 이것도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과 심리를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운동 얘기하셨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보면은 운동신경이 또 뛰어난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이제 감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방송국에 이런 걸 제안했어요. 코미디 비슷한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스트로폴에 어떤 모양의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딱 그걸 보고 내가 그 모양대로 딱 하고 있으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이 아니면 걸려서 물에 빠지는 거. 이게 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빠르게 어떤 감을 내가 익힐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축구나 뭘 운동을 하든 이 지각 속도력이 높은 애들은 얘는 감이 있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하나 가르치니까 응용이 되네.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가르쳐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둔하다. 그런데 이 둔한 게 공부하는 둔한 게 아니라 지각 속도력이 낮았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지각 속도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균형을 좀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높다 그러면 몸이 감이 되게 예민하고 예민하죠. 그러니까 산만하죠. 산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ADD 애들이 되게 지각 속도력이 가장 높게 나오죠. 운에서 아까 하나만 높으면 안 좋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협응력 하나만 높으면 집착이라고 그랬죠. 구성력만 놀면은 이게 손끝으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틱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스크린만 높으면 시각만 높으면 스크린 중국이라고 그랬죠. 지각만 높으면 몸 움직이는 거에 에너지가 다 가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ADD죠. 그러니까 감도 적당한 선에 있을 때 좋은 거고 그 이상일 때는 통제를 못 하죠. 내가 통제를 못 하죠. 그래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낮으면 굼뜬다 그러죠. 굼뜬다. 그렇죠. 세워라 내워라. 굼뜨죠. 그래서 뭘 해라 그러면 움직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뛰는 거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살만 찔 수밖에 없죠. 요런 아이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봤어요. 그럼 빨리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밥 먹어. 알았어. 알아요. 근데 안 먹어. 자, 화장실 갔어. 너 빨리 화장실 빨리 나와. 빨리 와서 씻고 얼른 자. 엄마 알았어 라고 들어가는데 알았어 뇌는. 근데 몸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또 챙겨주게 돼. 급하니까 엄마가 막 챙겨줘서 더 큰 걸 또 잃어버리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이 사실 유아 때나 어릴 때는 그냥 챙겨주면 돼요. 엄마가 챙겨주면 되는데 이제 컸어요. 크면은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은 하루 일과를 몇 시간씩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그 단위를 10분 단위로 혹은 30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 이런 애들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 시간을 아끼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 보통 학습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화장실 갔다 오는데 걔는 5분만 할 걸 30분 동안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결국 학습 면에서 시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체력 싸움, 시간 싸움인데 이길 수가 없죠. 몸이 굼뜨니까 체력 약하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조금 전에도 그 30분 단위의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뇌에서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요. 본질적으로 세워라 내워라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속 터져 빨리 해라 계속 빨리빨리 해라라고 하면서 또 챙겨주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옷을 더디게 입으면 그 전날 옷을 10번 입도록 훈련을 시켜봐야죠. 훈련을 시켜야죠. 계속 빨리빨리 입는 훈련을. 또 하나는 근본적인 걸 바꿔주려면 불규칙한 운동.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공이 날아와요. 예. 그럼 생각이 이리 날아와. 그럼 순식간에 몸이 같이 가지 않으면 공을 못 치죠. 그렇죠. 축구 공이 이리 날아와. 순식간에 쫓아가지 않으면 놓치죠. 근데 얘는 뇌와 몸이 안 맞거든요. 불규칙한 운동을 계속 시키면 순식간에 몸과 생각이 같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을 시켜야죠. 그래서 불규칙한 운동과 집에서 반복적 훈련인데 엄마는 반복적 훈련을 안 시키고 계속 옆에서 빨리 말로만. 그러니까 뇌는 빨리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몸이 훈련이 안 됐어. 어떻게 빨리 입을 수가 있냐고요. 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추 하나 꼬이는데도 막 한참 꼬물락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그야말로 속 터지는 아이죠. 저는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자녀하고 뭔가 이 운동을 같이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지각 속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부모가 많이 놀아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은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럼 집안에서 하다못해 풍선놀이라도 풍선에도 같이 앉아서 막 뛰면 또 안 좋으니까 그렇죠. 풍선에도 이렇게 갖고 놀고 이런 거를 아예 집안의 놀이 문화를 불규칙한 운동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훨씬 빠르게 고쳐지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늘 뇌는 습관을 통해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집안의 놀이 문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불규칙한 운동 문화로 좀 만들어주면 예.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다. 왜? 밖에 나가서 아이하고 놀아주는 건 큰맘 먹고 주말이나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지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동아리를 축구 동아리나 이런 동아리를 많이 이용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불규칙한 운동이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은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발레 공식이 있고 뭐 이런 뭐 태권도 공식이 있잖아요. 일장 이렇게. 예, 공식이. 근데 공놀이는 다 공식이 없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권도 가면 태권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놀이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불규칙 놀이죠. 그런 불규칙한 놀이 이제 그런 거 불규칙한 놀이를 계속 해주는데 얘가 몸이 굼뜨고 다른 애만큼 안 되니까 어울리려고 안 하고 운동을 자꾸 선호도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나 싫어. 그러니까 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가정에서부터 그런 놀이를 통하고 그다음 아이와 함께 축구 같은 거 하면은 공이 있으면 빡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애는요 공이 저기 있는데 안 따라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안 시켜요. 그러면 더 시켜야죠. 더 시켜서 아이가 어느 날 따라갈 수 있는 뇌를 만들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애만큼 못 따라간다고 안 시키면 더 그 하는 애하고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몸이 약해. 그렇다고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뛰어노는 건강 애들보다 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할수록 2배, 3배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다 보면 아이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아이 이제 싫어하는구나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정도는 더 좀 이렇게 한번 더 해보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번을 헛발질을 해요 공을.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넌 안 되겠다 하지 마 자존심한다 이러는데 얘가 기다려주면 10번째 한번 공이 맞았어. 아 이거구나 터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뭔가 그 공식 맞추 10번 노력 아까 옷을 10번 입는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애가 몸의 감각이 조금씩 늘어나서 축구를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통해서 축구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를 고쳐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 네. 지각 속도력 조금 전에 기능적인 건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심리적인 부분도 한번. 심리적인 거는 이제 얘가 뭘 해라 그러면 네 대답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안 해요. 이거는 너 그만하고 숙제지. 네.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속 터지죠. 부부지간에서 뭐 좀 부탁하면 뭐 알았어 그러고 안 해. 나중에 알았어 또 안 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럿 또 다치게 생겨서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네. 박사님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분노하면서만 끝낼 게 아니라 뭐 네. 원인을 이렇게 좀 분석해보고 네.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뭐를 해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알았어 그리고 안 하고 또 얘인데 안 하고 이제 3번 얘기하면 보통 엄마들의 한계가 그렇죠. 한계가 이제 3번이에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막 뭐라면 얘가 엄마 왜 소리 질러 소리 안 질러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 더 열받지. 너 소리 안 지르면 네가 했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같이 해요. 이런 애는 같이 엄마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항상 같이 하자. 남편도 여보 나하고 같이 할까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지금 여보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못 미루잖아. 지금 같이 할 거니까. 이래서 처음에 같이 하면서 문제는 열심히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다 보면 잘해. 예를 들어 설거지를 좀 부탁을 했어. 그럼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런데 밥 먹고 나서 안 해.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안 해. 맨날 알았어. 그러면 여보 우리 같이 하자. 자 그럼 했는데 설거지가 엉망이야. 그거는 기능적인 문제고 나중에 하다 보면 잘할 거고 즉각 반응을 하기까지는 같이 애도 같이 엄마도 같이 아빠도 세워라 하면 같이 하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야 여러분 같이 하자. 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8가지 영역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쭉 추상력부터 지각 속에 들어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거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어떤 엄마는 다 문제는 이런 엄마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뇌가 바뀔 때는 최하 3개월 최소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쭉 지난번 처음 추상력부터 쭉 들어보시면 가장 우리 애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바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 3개월 정도만 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다른 부분도 자신을 갖고 하실 겁니다. 3개월만 정말 꾹 참고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네. 여러분 함께 해봐요. 같이 합시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홍영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오늘 8대 뇌 영역의 마지막 영역 지각 속도력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역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2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많이 공유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 두뇌학자 홍영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